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별의 는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 시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읽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별의 는밤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는 시의 상징적 표현을 찾아보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학습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쪽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별의 는밤은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을 몇 달 앞두고 서울에서 쓴 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가을밤, 자신의 가슴에 밀려드는 온갖 그리움을 시인은 가을 하늘 속에 펼쳐놓습니다. 사랑, 동경, 쓸쓸함, 고향에 있는 동무들의 이름과 그리운 어머니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그리고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창씨 계명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그 언젠가를 다짐합니다. 문학을 꿈꾸었으나 시인이 마주한 것은 더 이상 우리말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잃어버린 시대에 시인이 무엇을 할까요?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가슴 속에서 사랑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길어올립니다. 깊은 가을밤 시인이 숨을 가다듬으며 찬찬히 호명하는 예쁜 우리말 이름들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동시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수놓습니다. 별의 는밤은 그런 시입니다. 학습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수정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을 떠나기 며칠 전에 별의 는밤을 썼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의 기억이 잘못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 유학 몇 달 전에 썼습니다. 네,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럼 학습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문학적 표현 상징인데요. 여러분 새로운 길에서 이미 상징의 의미를 배웠죠. 네, 상징은 무한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별의 는밤에서 상징적 의미가 가장 강한 시어는 별과 봄입니다. 그럼 1번, 이 시에서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구글 설문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소중한 추억이다, 행복했던 기억이다, 아름답지만 닿을 수 없는 이상이다. 힘든 삶 속의 안식처다, 어머니, 부모님이다. 시인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존재다. 자유와 희망이다. 시인이 추구하는 영원한 사랑이다. 시인의 많고 많은 꿈이다.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말한다. 시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이다. 네,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시인은 별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 두 번째, 시인 윤동주가 희망한 봄은 어떤 세상일까요? 자유롭게 상상해 봅시다. 네, 여러분이 보내준 의견을 들어볼게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향기로운 세상이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다. 조국이 광복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다. 해방되고 맞이하는 봄이다. 희망과 생명이 가득한 곳이다. 가족과 행복하게 만나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말과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시인이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자신의 시를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세상이다. 시인이 자기 이름을 되찾는 날이다. 네, 여러분이 보내준 의견이 모두 답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걸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희망한 봄에 이미 살고 있구나. 네, 여러분도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살펴볼게요. 1번,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쓴 날은 1941년 11월 5일입니다. 시인이 자기 시 밑에 날짜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서 별을 보았을까요? 네, 시인이 이때 서울에 있었던 건 맞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잘 모르겠네요. 시인이 하숙을 했던 곳이 지금 서울 종로구 부암동이거든요. 근처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서 별을 봤을까요? 네, 상상에 맡길게요. 3번, 왜 별을 주제로 시를 썼을까요? 네,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요. 윤동주 시인이 간도에 살 때 날마다 별을 봤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유학을 와서도 똑같은 별이 하늘에 보이죠. 그래서 별을 자신과 고향을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 게 아닐까요?
네, 4번. 시인이 동무들, 이웃사람들,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당시 우리말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어서 시인은 예쁜 우리말로 가득한 어린 시절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본 거죠. 5번. 시인이 자기 이름을 흙으로 덮는 이유,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시인은 창씨 계명을 부끄러워했고요. 또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시인이 별을 다 해지 못하는 까닭을 왜 쉬 아침이 오기 때문이라고 했나요? 네, 아무리 별을 헤어도 시인의 그리움이 끝이 없어서 그래서 쉽게 빨리 아침이 온다고 한 게 아닐까요? 7번. 내 이름자 묻힌 언덕은 시인의 무덤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나요? 네, 진지한 질문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직접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평양 전쟁으로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시인이 이 시대에 대해서 혹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뭔가 불길한 예감 정도는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8번.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 다해서 풀의 의미는? 네, 이건 봄의 의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좋은 세상이 오면 활기, 생명력 이런 게 넘칠 거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한 문장 소감을 작성해 주세요. 1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로 마음을 전한 까닭을 아시겠어요?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시인의 마음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죠. 일종의 짧은 여행을 한 셈이죠. 수업 계획에 있는 창작시 쓰기는 등교 후에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